파이썬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 화면의 결과를 보여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 그대로 결과물을 보여주는 코딩을 하는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오프라인 수업상에서 했고요. 온라인 수업상에서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위주로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명령어 형식. 자, 이 파이썬에는 명령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함수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의 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나 영어에서 사용하는 문법과 같은 형식이 있듯이 파이썬 언어에도 사용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가 뜬다거나 오류가 난다거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영어 단어 뒤에 소괄호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영단어 뒤에 소괄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소괄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괄호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게 소괄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중괄호도 있고 대괄호도 있기 때문에 소괄호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 형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명령어 형식은요. 영어 단어 뒤에 소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뒤에 소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좀 키워 볼게요. 자, 영어 단어 뒤에 소괄호가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수업에 프린트하고 이렇게 소괄호 하거나 다음에 배울 인풋 뒤에 이렇게 소괄호. 그래서 영 단어를 쓰고 이렇게 쓰고 소괄호를 이렇게 넣어준다. 그래서 이 명령어의 의미는 미리 정해진 명령 내용대로 일을 하도록 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령어 즉 함수에는 형식이 있다라는 거, 요런 형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낙서한 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잠깐 화면 축소하고요. 명령어에 사용하는 영단어는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 없느냐? 미리 약속되어 있는 단어만 사용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라고 해서 컴퓨터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파이썬 명령어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 설치되어 있는 내장 명령어 또는 내장 함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가 필요해서 만든 또는 다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명령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결국은 컴퓨터가 이 명령어 형식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예약이 되어 있는 언어예요. 예약이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 내장 명령어는 밀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밀키트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어때요? 다 재료가 모든 게 돼 있고 뭐 기본적인 조리법에 의해서 조리만 하면 내 입맛에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맛을 내고 꽤 괜찮은 음식이 나오죠. 근데 내가 미식가다 또는 내 입맛에 정말 딱 맞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만들어서 먹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나만의 명령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건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기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명령어를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배울 게 이제 프린트, 나중에 input, 뭐 if, for, 뭐 do, while, 뭐 break,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위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오늘 수업은 아니지만 이 전 수업까지 해서 요점 정리 문제를 하나 선생님이 내봤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봅시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네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했고요. 답은 3번입니다. 명령어는 특별한 형식이 없고 프린트, 인풋과 같은 영단어만 사용하면 된다. 아니죠. 특별한 형식이 있지요. 어떻게 썼습니까? 뭐 프린트를 대표로 쓰면 프린트 하고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소괄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됐죠. 이런 형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린트
프린트나 인풋 같은 0단어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괄호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뭐를 써야 된다? 소괄호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코딩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코딩을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자, 제가 하는 수업에는 코딩을 직접 보여줘야 될 수업은 코딩을 하겠지만 요 수업은 코딩이 없는 수업입니다. 여러분은 코딩을 이걸 보면서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 콜앱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자료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거를 출력이라고 해요. 출력은 날출, 입력한 것을 보여준다. 화면에 보여준다 해서 출력이라고 합니다. 자, 출력. 자, 컴퓨터가 사람이 내린 명령의 결과를 화면,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출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한번 요걸 좀 확대시켜서 볼까요? 자, 컴퓨터한테 안녕 이은덕 쌤이야 라고 이렇게 파이썬 명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녕 이은덕 쌤이야 하고 이렇게 화면에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출력이에요. 어떤 특정 명령어를 내렸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출력인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출력 명령어 프린트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설명을 굳이 하자면 프린트 명령어는 소괄호 안에 넣은 내용을 결과로 출력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출력 명령어 프린트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첫 번째 숫자 출력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출력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써요. 다음과 같은 형식. 프린트를 쓰고 가로를 열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는 1, 2, 3이 들어갔네요. 1, 2, 3이 들어갔죠? 1, 2, 3이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요 1, 2, 3이 들어간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결과가 이렇게 1, 2,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숫자를 출력할 때는 소괄호 안에 숫자만 넣습니다. 뭐 다른 거 잡다한 거 넣지 않고요. 넣지 않고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숫자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문자 출력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출력. 자, 문자 출력은요, 조금 틀려요.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문자 출력은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가로 열고 안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가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이 파이썬이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를 출력할 때는 소괄호 안에 양옆에 작은 따옴표를 해준다. 그럼 요 작은 따옴표는 요런 형식이란 얘기예요. 요런 형식. 그래서 물론 작은 따옴표뿐만 아니라 큰 따옴표도 가능해요. 큰 따옴표도 가능하다. 큰 따옴표도.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따옴표로 선생님이 프린트 파이썬 했는데 작은 따옴표로 했는데 이런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 판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판서가 잘 안 되네요. 아이고, 판서가 왜 안 되죠, 잘? 판서가 잘 안 되네요, 이상하게. 아무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따옴표로 해도 된다는 걸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산자를 활용하여 이제 출력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오늘 이제 수업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산자 더하기 할 줄 알죠? 더하기 할 줄 알죠? 빼기 당연히 알 거고, 파이썬에서 더하기 빼기는 똑같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똑같아요. 곱하기는 X자 모양인데 실제로 파이썬에선 여기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곱하기는 뭐하고 똑같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파이썬에선 슬래시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나누기 기억해야 되고요. 수학에는 없는데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몫을 구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몫을 구하는 뭐 연산자가 따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3을 하는 몫을 하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2 나머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몫이 2란 말이에요. 그 2만 구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를 이용하면 요 2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몫이. 그럼 나머지는 여기선 1이죠. 1. 요걸 구하는 연산자는 퍼센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7 슬래시 3. 얘는 7% 3.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목 연산자는 요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연산자는 요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연산자를 활용해서 코딩해서 출력하기 보도록 할게요. 예시가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거 예시 프린트 3 더하기 7. 자, 작은 따옴표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작은 따옴표 요거 없어요. 큰 따옴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컴퓨터는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숫자는 계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요. 그래서 프린트 3 더하기 7 하면 그 계산값인 10이 나오게 돼요. 프린트 3 빼기 7. 역시 여러분들 암산할 수 있겠지만 결과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더하기 빼기 연산자만 집어넣고 숫자를 활용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시 2번. 여기는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인데요. 곱하기는 아까 선생님이 요게 곱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기 때문에 역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쓰지 않고 프린트를 쓴 다음에 3 곱하기 6. 나누기는 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는 3 슬래시 6. 그래서 3 곱하기 6은 18. 3 나누기 6은 0.5. 여기에는 없지만 하나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6 나누기 3을 할게요. 우리 3 곱하기 6 하면 18이 나오죠. 근데 나누기를 갖다가 프린트 가로 열고 6 나누기 3을 하면 우리가 예상할 때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답이. 그렇죠. 2가 나오잖아요. 2. 맞죠?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결과값이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이 나옵니다. 2.0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2.0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이 파이썬에서 나눗셈은요, 딱 떨어지더라도 이 나오는 결과값이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으로 나와요. 실수형으로 나옵니다. 실수형으로. 자, 뭔 수? 실수. 사람이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소수점 들어가면 실수죠. 실수 형태의 이 글씨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하는 겁니다. 8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역시 이것도 2.0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 자,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예시 3번.
요거 프린트 7 뭐예요? 슬래시죠. 아이고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 슬래시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 목이었죠. 목 구하는 거니까 7 나누기 3 아까 했죠. 여기 몫이니까 2가 나오죠. 2 프린트 7% 3 위에서 했단 말이에요. 값 1.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얘네들은 소수점이 아니에요. 실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뭐 2.0, 1.0 이런 식으로 안 나오죠. 그럼 뭐만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렇죠. 나눗셈만 실수 형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 연결 요소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건데요. 프린트 파이썬 플러스 코딩 뭐 했습니다. 요 예시 1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그림이 그려졌네요. 좀 지우고. 자, 파이썬 플러스 코딩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죠? 작은 따옴표로. 그럼 뭐예요?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문자예요, 문자. 파이썬이라는 문자와 코딩이라는 문자를 어떻게 하겠다? 더하겠다. 이 더한다고 해서 우리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더하기의 의미는 문자를 붙여라. 이런 의미예요. 문자를 붙여라.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문자와 코딩이라는 문자를 서로 두 개 붙여서 결과가 파이썬 코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문자와 문자에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 플러스 연산자는 없어지고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붙어서 출력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직접 코딩하세요. 이걸 뭐 코딩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너무 짧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코딩하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나중에 길게 돼서 어려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코딩을 하면서 보여주거나 돼 있는 거를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이런 말로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자, 두 번째 예시. 이번에도 프린트 파이썬 코딩. 역시 보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다? 얘들 안에 있는 건 그렇죠. 문자죠, 문자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는 더하기가 요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콤마. 자, 콤마가 있으면 더하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파이썬 더하기 코딩 했을 때는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없었는데 콤마를 쓰면 빈 공간이 나와요. 빈 공간이 한 칸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콤마를 사용하면 더하기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두 문자가 연결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공백 한 칸이 생깁니다. 사이에 원하는 문자, 요 파이썬과 코딩이라는 문자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한 칸 생긴다. 그래서 결과값이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리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시로 갈게요. 자, 세 번째 예시는 프린트 15,23. 작은 따옴표 없네요, 얘는. 그러니까 뭐다? 얘네들은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숫자와 콤마 숫자를 하면 아까 문자 콤마 문자 했을 때는 문자 하나 나오고 한 칸 띄고 문자가 나왔죠? 숫자도 똑같아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15하고 한 칸 띄고 23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큰 설명 없이 콤마를 사용하면 숫자도 문자처럼 연결되어 출력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칸을 띈다. 문자처럼 한 칸을 이렇게 띈다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시예요. 네 번째 예시는 보니까
더하기가 있는데 보니까 숫자 같은데 뭐가 있어요?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작은 따옴표가 있다라는 거는 숫자가 비록 써 있었어도 얘네들은 숫자가 아니라 뭐다? 문자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이게 있는 순간 문자가 되는 거예요. 얘도 문자. 그래서 1, 5라는 문자와 2, 3이라는 문자를 더하기 아까 뭐라고 했어? 본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풀과 같은 역할. 그러다 보니까 1, 5라는 문자와 2, 3이라는 문자를 붙였어요. 가운데가 띄어져 있지 않죠? 아까 더하기, 본드 역할을 하는 더하기는 가운데가 이렇게 띄어져 있지 않고 바로 그냥 딱 붙인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숫자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면 숫자는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됐는데요. 1의 결과와 같은 게 아니라 4의 결과입니다. 4의 결과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예시 5번. 예시 5번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우리가 계산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프린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작은 따옴표가 돼 있죠? 이거는 뭐다? 문자다. 얘들은 전부 다 문자다. 얘네들은 뭐예요? 작은 따옴표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숫자다. 뭔지 모르겠는데 숫자와 문자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실행 결과를 선생님이 써놨어요. 자, 첫 번째 1번 프린트 파이썬 더하기 2 숫자를 했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삑 오류 발생했어요. 계산이 안 돼요. 문자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더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파이썬이라는 문자에 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삑 오류 발생했어요. 그럼 세 번째 3번 파이썬이라는 거에다가 나누기 2 나누기를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삑 에러 났죠? 자 4번 마지막 후보 프린트 명령 쓰고 파이썬이라는 문자에다가 곱하기 2를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파이썬 이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4번을 별표 3개. 결국 파이썬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에 곱하기 2 했을 때는 파이썬이 두 번 나왔죠? 한 번 더 나와요. 파이썬.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게요. 문자와 문자 사이에 연산자를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곱하기 연산자만 곱한 숫자만큼 문자를 반복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자는 문자하고 곱하기를 했던 곱하기 연산자는 요거죠. 요거는 곱한 숫자만큼 문자를 반복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곱하기 100을 하면 파이썬이 계속 쭉 붙어서 파이썬 100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 내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예시 6번 요거 좀 줄여야겠네요.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소문자 여기 자 소문자 검은색으로 좀 해야겠네요. 자, 소문자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은덕쌤은 파이썬이 쉽다라고 했다. 결과물은 요건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안에 얘와 얘를 뺀 나머지 문구가 그대로 쓰여졌어요. 그죠? 오케이. 뭐 이거는 왜 그러냐? 이 작은 따옴표 하면 그 안에 있는 거는 쌤이 문자로 인식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다 문자로 인식을 해서 그대로 됐다라는 거는 앞에서 이해를 하셨던 부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작은 따옴표 정상적으로 됐어요. 안에 그냥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얘도 문자로 인식해서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은덕쌤은 작은 따옴표 해갖고 파이썬 쉽다 작은 따옴표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삑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왜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이거 자,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이거 예시 6번은 별표 5개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봅시다.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요 바깥에다 한 것까지는 정상 맞아요. 근데 안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죠. 그러면 똑같은 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작은 따옴표와 짝꿍을 만나는 거예요. 얘하고 위에 것 정상적으로 나온 걸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얘하고가 짝꿍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가 이렇게 이제 짝꿍 형식이 되는 건데 자, 똑같은 형식이 돼 있으면 짝꿍을 어떻게 만나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끼리 짝꿍이 돼요. 얘하고가 이렇게 짝꿍이 되고요. 얘하고가 이렇게 짝꿍이 돼요. 그러면 요렇게가 문자로 인식하고요. 요렇게가 문자로 인식하고 여기 하얀색으로 써 있는 파이썬이 쉽다라는 부분은 작은 따옴표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얘는 뭐 숫자처럼 인식을 하다 보니까 야 숫자에 이런 거 없어 하면서 오류 발생이 납니다. 오류 발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됐나요? 그래서 안에 만약에 내가 이게 작은 따옴표로 얘처럼 선생님 저 꼭 이 작은 따옴표로 요거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깥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얘는 안에 큰 따옴표로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작은 따옴표로 했잖아요. 서로 틀린 거. 우리 학교 영훈고등학교 남녀 공학인 건 맞지만 남자반 여자반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끼리 작은 따옴표끼리 해서 짝꿍을 쳐서 안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바깥에가 작은 따옴표면 안에 표현하고 싶은 글자를 큰 따옴표를 넣고 싶을 땐 이렇게 하고 안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뭔가 표현하고 싶으면 바깥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시해야만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엄청 길게 썼는데요. 예시 6의 두 번째 코딩은 은덕세문과 요거 좀 지우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만 싹 지울게요. 자, 은덕세문 요 부분과 라고 말했다. 여기가 작은 따옴표로 아까 묶여 있어서 문자열로 인식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요거 파이썬이 쉽다 부분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지 않은 걸로 인식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작은 따옴표를 하고 큰 따옴표를 써야 된다. 자, 작은 따옴표 하고 안에를 큰 따옴표 해야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보수업은 재미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명령어를 우리가 첫 할 때 배웠어요. 명령어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명령어 형식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명령어에 사용할 수 있는 영단어를 쓰고 가로, 이 소가로가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려면 이런 형식을 지켜야 되는데 일단 1번은 영단어도 없고 가로도 없어요. 삑. 2번은 보니까 프린트라는 영단어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소괄호가 없죠. 요게 삑. 3번도 없어.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봅시다. 얘는 문자를 써놨는데 양옆에 뭐가 없어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있어야
문자로 인식하는데 없지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얘는 보니까 좀 확대해 볼까요? 보니까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보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걸 출력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서브 보조 시스템이고요. 수업 시간에 결국 열심히 하셔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 전에 또는 한번 보시면서 계속 반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20분 넘게 수업했는데요. 끊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